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주택과 공급 매물을 포함하면 사실상 빈집이 무려 1천만 가구나 됩니다. 더군다나 집값 거품과 분기 과정이 6억 집이 1억으로 추락한 과거 일본과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10년 전 거품 분기와도 너무 흡사하여 앞으로 2년에서 5년간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얼마나 몸조심을 해야 하는지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빈집 1천만 가구, 6억 집이 1억, 일본과 똑같은 상황이 펼쳐진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한 아주 기회를 잡는, 위기를 기회로 잡는 상황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자, 이 붕 뜬 이 사람, 바로 여러분들은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부동산 최대 위기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뭐 이런저런 예언서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웬만하면 데이터라든가 어떤 확률적 접근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겠죠? 10년 전 집값 폭락 정말 재현될까요? 자, 비즈니스워치에서 나온 건데 부동산 최대 위기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10년 전과 닮았다. 일본 폭락하고 꼭 닮았다. 자, 거품이 잔뜩 낀 상황에서 거품이 꺼지는 상황과 닮았다. 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10년 전과 뭐가 닮았느냐. 자, 진보 정권에서 집값 폭등, 결국 정권 교체한 후에 폭락. 지금 진행 과정이 너무 닮았어요. 그때 2기 신도시가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미분양까지 포함해서 집값이 폭락을 했죠. 특히 경기도가 거의 10년 동안 정체했다는 게 신기해요. 인천이랑. 3기 신도시 물량 폭탄도 앞으로 10년간 이어질 겁니다. 경제 위기 또는 거품, 이 상황이었죠. 이게 미국발 경제 위기. 이번에는 코로나 위기, 이걸로 인한 거품. 너무나 흡사한 게 이거 억지로 짜맞추려고 해도 이렇게 쉽지가 않겠네요. 일본 폭락 닮았다. 가계부채 일본 300%, 우리나라 300%. 너무 비슷해요.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전환한 상태에서 폭락을 한 거예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 플라자 비록 91년에, 우리나라 역시 지금 현 상태가 딱 그 상황이잖아요. 초저금리에서 그냥 지나치게 빠른 지금 고금리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신도시에 무려 200만 정도의 신도시가 생겼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것저것 긁어 모으면 대략 목표는 뭐 지금 250만 가구 이렇게 하는데 대략 200만 가구의 또 3기 신도시가 새롭게 지어질 생각이에요. 너무 닮지 않았나요? 자, 거품 폭락 2005년에서 2007년, 예전에 이때 보면 2005년에서 2007년 이때 거품이 형성된 거예요. 3년 동안.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뛴 게 2019년부터 21년이에요. 형성됐죠? 자, 미국발 경제위기였고요. 지금은 코로나발 유동성 불균형에 의한 경제위기. 수도권 2배나 폭등했는데 이번에는 전국이 2배에서 4배로 폭등해서 더 위험하죠? 자,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부동산 대세하락, 대폭락은 4가지 형태로 옵니다. 먼저 대세 하락이 일본짝이 나면 안 돼요. 지금 많이 제가 닮았다고 했는데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경제적인 역동성, 다이나믹하죠. 그리고 경제에 대한 희망, 이런 부분들이 일본을 압도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제외하고 뭐 인구 구조나 공급이라든가 집값 거품이라든가 대출 문제 너무나도 일본하고 똑같아요. 자, 부동산 일본식 장기 대폭락이 첫 번째 올 수 있어요. 무려 20에서 30년간 장기간 하락, 50에서 80% 폭락. 반토막은 기본이고 80%. 지방 특히 위험하고요. 비싼 아파트 회복불능. 91년부터 무려 2020년간 잃어버린 30년의 일본. 20년 이후에 지금 빠르게 회복하고 있죠. 단기 대폭락은 이제 미국 따라간다는 거죠. 부동산 2에서 5년간 금융위기 터져가지고 거품 붕괴된 거, 즉 30에서 70%까지 폭락할 수 있는데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회복하겠죠. 2008년에서 2013년까지 이어진 미국발 금융위기. 물론 냉정하게 미국발 금융위기는 2007, 8년밖에 아니에요.
2013년에 폭락한 걸 꼭 미국발 금융위기라고는 할 수 없고 그 약간의 후유증이라고 봐야겠네요. 자, 오히려 지방은 많이 뛰었죠. 2013년에. 자, 사이클상 하락. 10년 단위 크게 약 40년 동안 4번의 폭등이 이어졌습니다. 부동산은 2에서 5년간 단순 사이클 하락을 한다. 자, 금융위기하고 상관없이 20에서 50% 정도 떨어집니다. 반토막 정도가 상례예요. 상승폭이 큰 곳들은 더 떨어져요. 예를 들면 2003년에서 2005년 3년간 단순 하락. 자, 단기주 정도 올 수가 있어요. 부동산 1년 이내에 초단기 거품 하락. 근데 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낮아 보여요. 왜냐? 거품이 그러기에는 너무 커요. 자, 예를 들자면 자, 10에서 40% 정도 폭락할 텐데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죠. 거품이 적을 경우 이제 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2017년 9.13 대책 이후에 집값이 제일 많이 빠졌어요. 문재인 정부 때 제일 많이 빠진 게 9.13 대책 이후입니다. 이제 부동산 1천만 가구 매물 폭탄. 진짜 1천만 가구 맞느냐 믿어보세요. 자, 이게 보세요. 분양 공급 200만 호 새로 짓는 거 아닙니까?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추가 신도시 거의 다 신도시만 해도 200만 가구가 다 들어가요. 여기에 250만 뭐 300만이라는 얘기는 역세권이네 무슨 재개발 재건축이네 이런 것들을 포함하니까 그렇고 다주택 법인 이 매물도 본인 거 빼고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잉여 매물이에요. 즉 무려 800만 가까이가 남아도는 잉여 매물이라고요. 다주택자 700만 법인 100만 합쳐서 800 그래서 1000만인 거예요. 자, 보시면 한국과 일본 부동산이 얼마나 닮았는지 이 조목조목 4가지를 한번 볼까요? 먼저 일본부터 봐봐요. 일본 부동산이 프라자 합의 자 법을 8년간 형성됐습니다. 1984년부터 91년이 꼭지였죠. 이때 버블이 엄청나게 형성됐어요. 우리나라 볼까요? 한국 부동산 코로나19 냉정하게 말하면 버블 8년 맞아요. 2014년부터 21년까지 거의 뭐 이렇게 거의 흡사하죠. 얘들은 91년에 터졌고 우리나라는 이제 2021년에 터지겠죠. 자, 일본 두 번째 닮은 꼴 GDP 대비 300% 초과 대출이 자, 그 다음에 250만 가구 신도시 공급 수도권 중심이에요. 자, 한국 부채 GDP 대비 300% 육박 자, 250만 가구 공급 너무 쌍둥이 아니나요? 자, 여기는 일본은 상업지 중심으로 폭등했어요. 약 341% 폭등 주택지는 250% 폭등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냥 무너져 버리죠. 저금리로 인한 폭등이었죠. 서울 집값 250% 폭등 자, 저금리로 인해서 냉정하게 말하면 300% 정도 폭등인 거예요. 이건 이제 표면상 이유고 일본하고 비슷합니다. 자, 금리 인상 지금 단행하고 있는데 일본 장 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자, 부동산 무려 80% 폭락했습니다. 30년간 장기 침체. 근데 30년간 장기 침체 우리나라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이제 양극화 서열화라는 말 들어봤죠. 지방이라든가 또는 수도권 일부 지역은 진짜 이럴 수도 있어요. 인구가 급증하지 않는 한은 자, 부동산 60% 폭락인데 전반적으로는 5년간 단기 급락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 점만 좀 다를 거예요. 자, 이제 공급 매물 폭탄 1천만 가구 사례를 한번 봅시다. 그냥 1천만 가구 할 게 아니라 먼저 분양부터 보자고요. 3기 신도시 택지지구 120만 그다음 추가 신도시까지 그리고 서울시 30만 지방 50만 그 다음에 2021년 3기 신도시 분양 21년부터 28년 꾸준히 입주 아마 3기 신도시가 10년 가까이 계속 분양과 입주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바닥이 25년 6년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주로 입주는 23년부터 30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요. 이때가 문제죠. 자, 25년 6년 7년 이때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분양도 엄청난 물량인데 여기 플러스가 됐잖아요. 지금 3기 신도시 입주 시점에 집값 대폭락되고 아마 미분양이 철철 넘칠 가능성이 커요. 이제 다주택 매물 폭탄 700만 호. 2012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 5채 이상 다주택 증가폭이 커요. 징벌적 세금 버티기 힘듭니다. 물론 지금은 이번 현 정권에 이제 세금은 많이 줄여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물량을 소화할 사람들이 없는 거야. 하락기에 집값 폭락의 원인이 되겠죠. 잡아줄 사람이 없으면 임대주택 사업 매물 160만 호는 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다주택 속에. 자,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으로 2017년 이후에 급증해하고 무려 160만 엄청나네요. 진짜 집이.
임대주택 사업 매물 잠김. 지금도 안 판 사람들 많죠. 자, 수도권에 특히 집중돼 있다는 거. 임대주택 사업, 아파트는 폐지됐는데 만기 도래 매물 폭탄 조심하기 바랍니다. 법인 매물도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돼요. 이거 진짜 잉여 매물입니다. 특히 지방 쓸어담고 있다고 했죠. 1억 미만짜리들. 2018년 이후에 폭발적 증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절감, 혜택. 자, 법인 혜택 축소 및 제한하면서 줄어든가 싶더니 다시 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자, 부동산 예상 시세,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 전망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진짜 길게 뛰어봤자 1년이고 22년은 21년처럼 폭등하기는 어려워요. 왜? 지금 금리 인상이다, 대출 제한이 있는 한은 올라가도 한계가 있다 이거죠. 설령 상승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 여기 보세요. 현재 강남은 평균 가격이 25억이에요. 서울은 12억이고요. 경기는 7억이고 광역은 5억입니다. 광역시는 진짜 비싸죠. 이게 4개월 동안 올라간 다음에 25억, 27억 뛰고 8개월 뛰면 29억. 1년 만약 뛰면 25억이 30억 전으로 올라갈 거예요. 강남. 근데 1년간 과연 뛸 것이냐? 저는 그렇게까지 1년까지는 뛰지 않을 것 같아요. 여름 잠깐 한 6개월? 혹시 뛴다면. 자, 그 다음에 서울 12억은 4개월 13억, 8개월 14억, 1년 뛴다면 15억. 대략 서울은 2억에서 3억 정도 기대감이 있어요. 문제는 비과세가 아니잖아요. 1년 뛰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1년까지밖에 안 본 이유는 길어봤자 1년이고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본인이 산 가격 아래로 추락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기도는 7억인데 7.5, 8억, 9억까지 기대해 볼 만 하겠죠? 광역시는 5억인데 4, 8, 1년 거치면 약 6.2억, 한 1억 조금 더 뛰는 정도? 근데 폭락을 보세요. 폭락은 기본 2년일 것 같고 3에서 5년까지 폭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략 25억은 12억, 반토막 보세요. 자, 12억짜리 6억, 7억짜리 3.5억, 5억짜리 2.5억. 이거는 2년만 빠져도 반토막 뛸 수 있어요. 제가 일부러 세분화 시켰지만 좀 보수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집값 떨어지면 반토막이고요. 올라가면 여기 적어놓은 대로 뭐 4분의 1이나 5분의 1밖에 안 돼요. 자, 이제 서울과 세종이 전국 부동산을 좌우한다. 무슨 말이냐? 가장 중심은 서울이죠. 특히 강남. 서울이 집값이 뛰냐 안 뛰냐에 따라서 다른 곳들이 영향을 받아요. 서울에서 파생돼 가지고 쭉 내려와서 세종까지 내려가서 세종이 중원부터 남부 지역을 아우르죠. 자, 볼까요? 서울이 경기도 인천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세종이나 지방에 영향을 주는 곳은 서울이다. 자, 이제 세종을 볼까요? 세종이 지금 엄청나게 빠지고 있는데 결국은 대전, 충청, 강원. 세종이 빠지니까 대전, 충청 빠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구도 빠지고 경북, 좀 지나면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울산은 빠지고 있고 광주, 전라, 강원 이렇게 전국적으로 결국 서울이 약세였다가 지금 약간 반등을 했는데 다시 또 약세로 전환되고. 자, 서울과 세종이 약세가 되면 전국이 하락한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3기 신도시 공급 폭탄과 200만 가구는 이거 보시면 2기 신도시 택지지구. 자, 이거 보세요. 진짜 시커멓죠? 엄청 많죠? 이게 바로 신도시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2기 신도시하고 택지지구가 이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택지지구도 이렇게 많아요. 거의 40군데. 거기다가 추가 택지지구 신도시 엄청 여기 의왕, 군포, 안산, 인천, 구월투, 남양주, 진건, 구리, 교문, 화성, 진안, 화성, 봉담, 양주, 장흥.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추가된다면 시흥, 광명, 신도시도 생길 것 같고 기타 한 5, 6개는 더 생길 겁니다. 약 60군데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이 3기 신도시 및 추가 신도시 물량이 어마무시해요. 재밌는 사실은 자, 집값 대폭락 때 이렇게 봤더니 지금 30년 동안 벌써 3번 빠졌잖아요. 여기 보니까 보시면 자, 91년 일본처럼 91년에 폭락을 했는데 이게 1기 신도시가 발표되고 이때 입주할 때쯤부터 엄청나게 하락을 한 거예요. 이게 0이잖아요. 0. 0 밑으로 빠질 때. 2기 신도시 자, 발표 지나고 이제 입주할 때 여기 보세요. 자, 이제 90 이때부터 계속 분양했잖아요. 최근까지 분양했어요. 20년, 22년 그 검단이 마지막이니까. 그런데 입주할 때가 보통 보면 12, 13 이때 입주했는데 대폭락하죠. 진짜로 입주할 때.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이제 막 분양했어요. 작년 계기로 해서. 그렇죠. 발표 난 다음에.
사전청약부터. 이게 본격화되려면 24, 5, 6, 7 이때가 아마 제일 많이 입주를 할 거예요. 난리 나겠죠. 이제 일본 1991년에 문제가 생겼고 미국 2007년 우리나라가 터진다면 금융위기가 아니라도 집값 하락만 놓고 봤을 때 22년 볼까요? 한미일 버블. 자, 우리나라는 지금 꼭지에서 별로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조금 빠지는 중인데 다시 또 반등하네 만에 하고 있죠. 22년 여기에요. 자, 미국은 같이 올라왔었는데 2008년 이만큼 내려왔어요. 일본은 완전 지금 여기입니다. 현재 91년에 올라와가지고. 자, 즉 무슨 말 하려고 하느냐. 우리나라도 빠지면 미국만큼 빠지거나 일본만큼 빠질 수 있다.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미국도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거품이 무섭게 올라갔고 일본은 이제 조금 반등해서 약간 이렇게. 이제 한일 집값 폭락과 한국 30년간 4번 폭락장을 한번 정리해보면 연도별 일본의 빈집 비율을 봤더니 이거 보세요. 지금 21년 뭐 23년이니까 대충 20%나 지금 빈집이에요. 5집에 하나가 빈집이에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건 고령화 저출산이 가장 크고 일본도 1인 가구가 많은데도 이래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빈집도 만만치 않아요. 19년인데 151만, 지금은 약 한 300만 채 정도 된다고 해요. 22년에. 그런데 우리나라가 더 심각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좀 달리 이게 원룸이 많아요. 원룸을 집으로 계산을 안 하더라고요. 자, 원룸이 많고 그리고 아주 소형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별로 잡히지도 않은 것도 많아요. 이것 하게 되면요, 집 엄청나게 남아돕니다. 여기 보시면 91년부터 진짜 하락장 오나요? 그러는데 이건 보고 위안 삼으세요. 이거 확실히 옵니다. 100%. 자, 여기 보시면 91년 찍었는데 자, 여기 파랗게 된 게 떨어진 거고 검정 글씨가 올라간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91년부터 93년 떨어졌네. 그 다음에 97년부터 99년 IMF 때 떨어졌죠. 그 다음에 2003년에서 2005년 파란색 좀 떨어졌죠. 그 다음에 2010년부터 13년까지 파란색 아주 진하죠. 그리고 이 사이사이가 폭등한 거죠. 검은색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파랗게 칠한 대략 22년부터는 이 확률적으로 여기 보세요. 지금 오히려 너무나 길게 뛰었는데 엄청 떨어질 가능성이 크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락기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왔다는 게. 자, 한미일 생산인구. 자, 미국은 여기 보시면 자, 생산인구가 감소하니까 주택가격이 쭉 떨어진 거 보세요. 그 다음에 일본도 보실래요? 자, 여기 막대 그래프. 생산인구가 감소된 게 2000년 언저리. 이때부터 약 1900년대 후반부터 감소하니까 주택가격도 잃어버린 30년 따라서 감소. 우리나라는 생산인구가 20년부터 감소됐어요. 이제 그래서 계속 올라가기만 했는데 이렇게 지금 가파르지 않나요? 자, 출산율도 보면 미국, 일본, 대만은 다 1.2, 1.4, 2.0까지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1인데 밑에 0.78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일본, 대만보다 저출산이다 이거죠. 심각하죠. 자, 그 다음에 가계부채는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홍콩, 영국, 미국 웬만한 나라 다 적혔어요. 주요 국가의 1위. 이제 일본은 이미 먹혔습니다. 악어 입속으로. 우리나라는 빨리 이쪽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연착륙을 서서히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일본장 나지 않아요. 과거 40년간 부동산 폭락을 분석해보면 약 10년 주기로 4번 이상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면서 우상향하였습니다. 이제는 생산인구 감소와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등이 부가기준의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장이 지난 후에 신고가를 찍는 곳과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는 곳으로 양분화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